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개념 밥 말아먹은 시모 이야기예요. 지금 인연 끊고 아무 상관없이 지내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까지 끊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차츰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랬더니 축하하는 마음도 잠시, 곧이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너희들이 결혼한다니 참 축하할 일이고 기쁘다만 네 남자친구 집안이 걱정되네. 남자친구 집안? 에이, 그게 왜 걱정돼? 걱정되지. 네 남자친구 부모님은 모르실 거 아니야. 네 아빠 다리 그런 거. 아빠 다리? 엄마는 결혼을 준비하려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아빠의 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제가 어릴 적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일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빠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컸죠. 제게는 흔하고 당연한 일이라 별 생각 없었는데 엄마는 예비사돈이 장애가 있는 아빠를 반기지 않으실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상관없다고 해도 보는 눈 신경 쓰이는 사람들 많잖니.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네 아빠랑 같이 입장할 텐데 장애 있는 모습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그게 걱정된다. 괜히 네 아빠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 걱정하고 그래? 그리고 아빠 다리 그런 거 남자친구 다 아는 사실이잖아. 나랑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비 시부모님도 그러실 거고. 아빠한테 장애가 있다고 결혼 반대하거나 부끄러워하실 분들 아니야. 엄마는 내 남자친구 봐놓고서는 모르겠어? 착하고 인성 훌륭하잖아. 그런 사람이 흔한 줄 알아? 그게 다 예비 시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러다 괜히 아빠까지 걱정하시겠어. 하긴 그렇지. 김서방은 속도 넓고 참 착하지. 아유, 엄마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나 보다. 알겠어. 네 말대로 김서방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이면 안 봐도 어떤 분들인지 알겠으니 이제 그런 생각 안 할게. 제 말에 엄마는 그제야 걱정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와 본격적인 결혼 계획을 세웠고 그제야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연애 때부터 가끔 찾아뵈왔던 터라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가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예뻐해 주셨거든요. 지수, 어서 와.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 소식이 들리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셨어요? 그럼 혹시라도 우리 지수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고. 어쨌거나 둘이 결혼하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있지? 부모로서 가장 큰 숙제가 자식에게 좋은 짝 맺어주는 거라잖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지수랑 결혼한다니까 참 다행스럽지 뭐야. 예전에 내가 사주를 봤는데 내가 그렇게 자식 복이랑 며느리 복이 좋다더라. 아이 그 말이 정말 맞나 봐. 능력 좋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말이야. 부족한 거 많은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좋은 시부모님 모시게 돼서 참 복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리 말도 예쁘게 할까? 참, 그나저나 앞으로 결혼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나도 도울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 말해. 내가 예비 며느리 데리고 같이 결혼 준비하는 게 로망이었거든. 네, 어머니.
그럴게요. 도와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때부터 종종 남자친구 집에 갈 때면 둘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저를 참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죠.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니 반가워하며 참 기뻐하셨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직업을 참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업이고 교직에 몸담은 참한 아가씨라며 저와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참,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 상견례도 해야 하잖아. 얼른 예비 사돈 만나서 우리 지수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네,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상견례 일정 잡고자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아이고, 나야 언제든 다 괜찮지. 우리는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예비 사돈 일정에 맞춰서 잡고 알려줘. 우리가 다 맞출 테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탓에 하하호호하며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 참 감사하더군요.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탄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예비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순탄하기만 했던 결혼 준비가 삐그덕거린 건 상견례장에서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상견례장에 도착해서 예비 시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가 서둘러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죠? 오는데 차가 막혀서 이렇게 기다리시게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네요. 제가 우리 지수를 며느리로 보고 싶어서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 주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부족한 딸인데 이리 좋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부족하기는요. 우리 지수면 1등 신부감이죠. 얼굴 예쁘지, 머리 똑똑하지, 직장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좋으신 사돈까지 얻게 되니 참 기쁩니다. 자식 농사 훌륭하게 하셨어요. 상견례장 분위기는 그 어떤 것보다 참 좋았습니다. 서로 자식 칭찬 나누며 평화롭게 식사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차를 마시던 중 아빠가 실수로 잔을 넘어뜨렸고 찻잔에 남겨져 있던 차를 바지에 쏟으셨어요. 어머,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조심 좀 하지. 바지가 다 젖었네. 그러게,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다녀오셔야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쪽으로 절뚝거리며 화장실을 향해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예비 시모는 아빠의 걸음걸이를 빤히 보았습니다. 어리 빠진 표정으로 아빠가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 표정을 읽은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이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죠?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아니, 어떻게 불편하시길래 저리 걸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 모르셨나 보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그이 젊었을 때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절뚝거리며 걷는답니다. 장애요? 아니, 그럼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장애란 말씀입니까? 네,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됐어요. 빨리 대응만 했었어도 잘린 발가락을 붙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젊은 나이에 장애 판정받았죠. 그런데 우리 그이 다리에 장애 있는 거 모르셨나 봅니다. 저는 김서방이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몰랐네요. 너는 이런 걸 왜 진작 말 안 했니?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장인어른 다리 불편하신 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야? 순간적으로 예비 시모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저와 엄마의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같니? 이때부터 예비 시모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내 웃던 표정을 거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만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빠가 돌아오셨고 예비 시모는 차도 다 마셨으니 이만 일어나자면 휑하니 나가버리시더군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멋쩍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묘한 분위기로 마쳤어요. 집에 돌아온 아빠는 어리둥절해하며 말씀하셨죠. 혹시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있나? 그런 게 뭐 있어요. 별거 없었는데. 그렇지. 그런데 사부인 표정이 왜 그럴까? 나 화장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웃던 사람이 한순간에 찬바람이 쌩 부는 게 뭔가 이상하더라고. 괜히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싶고. 당신이 실수한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부인 괜찮았는데 왜요? 저 상견례라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런가? 아이, 당신 말처럼 내가 예민했나 보네. 저 상견례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말이야. 아무튼 좋은 분들인 것 같아 다행이야. 우리 딸 걱정 없이 맡길 수 있겠어. 엄마와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시게 같이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 몰래 방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네가 생각해도 뭔가 조금 이상하지? 네 아빠 걸음걸이 보던 사부인 표정이 이상하더라. 나는 당연히 장애가 있는 거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김서방이 별말 안 한 줄 어떻게 알았겠니? 멀쩡한 줄 알고 나왔는데 네 아빠한테 장애 있단 말에 여간 놀라신 모양이야. 그러게. 나도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 혹시 이 일로 결혼 반대하시거나 하진 않겠지? 에이, 설마. 아빠 다리에 장애 있는 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한번 어머니 만나볼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겠지. 그래, 그게 좋겠다. 네가 한번 인사차 방문해서 오늘 일 좀 이야기해보렴. 저는 엄마에게 별일 없을 거라며 잘 만나 뵙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장애 문제로 괜히 제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그러나 저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봐서 저와 엄마는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표정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그 표정이 마음에 쓰였어요. 정말 아빠 문제로 기분 상하신 게 있는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 마치는 대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봐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시모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찾아뵈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일하는 중에 시간 뺏어서 미안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잖니? 그게 무슨... 혹시 어제 기분 상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마지막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랑 엄마가 걱정스러웠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뭐 실수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거라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네가 편히 말하라고 하니 어려워하지 않고 말할게.
너희 부모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고 네 아버지 말이다. 장애가 있다는 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너도 알잖아. 우리 아들 입 무거운 거. 본인 딴에는 크게 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별말 안 한 것 같다만 너는 아니지. 나한테 미리 말해야 하지 않았니? 처음으로 지순 이가 달리 보이더라. 참 꼼꼼하고 똘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표정 관리가 다 안 되더라. 네? 아,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해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말했을 줄 알고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런데 어머니, 조심스럽지만 그게 그렇게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 사돈 될 사람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네? 너는 네 아빠고 처음부터 봐왔으니 아무렇지 않겠지만 우린 달라. 주변에 그 정도로 장애가 있는 사람 없었어. 그래서 내가 밤새 참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무슨 생각이요? 저희 아빠에게 있는 장애가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어머, 넌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럼 결혼식 날 네 아빠랑 같이 입장할 생각이었니?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 아빠잖아요. 당연히 아빠 손잡고 입장해야죠. 세상에,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거기 먼 친척들이며 사촌들이 다 올 건데 장애가 있는 네 아빠랑 같이 입장하는 게 말이 되니?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입장할 거냐고 창피하게. 어머니, 창피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빠를 창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나 오빠나 아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막말로 내 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지만 너 때문에 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쉬쉬했지. 어머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 있는 네 아빠랑 식장에 같이 입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는 눈도 많을 텐데 뭐하러 얼굴 붉힐 일 만드니, 안 그래? 이런 이야기 꺼내서 좀 그렇다만 내가 우리 지수 참 좋아하는 거 알지? 지수 너를 내 며느리로 들이는 건 너무 좋고 기쁜데 장애인을 사도는 좀 떨떠름하다 얘. 나머지는 내가 다 양보해 줄 테니까 결혼식 할 때만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예 그날 사돈이 안 오셨으면 해. 네가 잘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야. 본인도 다리가 불편한 걸 아는데 자기 딸 망신시키고 싶으시겠니?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여러 말 나오게 하고 싶지 않고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오시지 못하게 하라니요.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아빠가 와야죠. 장애 때문에 부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요, 우리 아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결혼식 때 꼭 아빠 손잡고 입장할 거고요. 오늘 말씀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날뛰어서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다스렸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가진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시몬을 향한 실망감이나 허무함에 혼자 소갈이하며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나 그 말 듣고 경악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장애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흉한 거라도 본 사람 마냥 싫어하실 수 있냐고. 나 정말 어머니께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기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 손잡고 입장할 거라고. 잘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자기가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건 어머님인데.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으셔. 남들 보는 눈에 연연하실 때가 있거든.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잘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더 이상 시모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꺼내지 않고 덮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제가 신경 쓰이는지 집으로 데려다주는 내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고맙기는 당연히 데려다줘야지. 아직 기분 안 좋지?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야. 자기 말대로 그냥 잊어버리려고.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 아빠니까 당연하게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당연하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건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내가 더 이상 말 나오지 않도록 잘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운전 조심해서 가.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볍게 웃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집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저기서 낯익은 사람이 우리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제 입에서 어머니란 소리가 나오자 남자친구도 걸음을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맞지? 방금 우리 집으로 들어간 사람 어머님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여기를 왜... 남자친구와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둘이 심각한 눈빛을 주고받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본 대로 예비시모가 집에 있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예비시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수 이제 오니? 아니, 우리 아들도 같이 왔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수 데려다주는 길에 저희 엄마를 본 것 같아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엄마 말도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시간도 늦었는데.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지. 마침 너희들도 잘 왔어. 온 김에 여기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저와 남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예비시모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낮에 제게 한 말을 꺼내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했죠.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혹시 낮에 하신 말씀 꺼내시려는 건 아니죠? 왜? 그럼 안 되니? 네? 어머니, 그건 저희랑 따로 이야기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가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는데 어째 별 수 있니? 내가 이렇게 나서는 수밖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지수야, 오늘 사부인 만나 뵙기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부인이 이 시간에 오셨는지. 그게 엄마. 아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엄마는 어느 정도 짐작하셨는지 아빠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예비시모 입에서 아빠 이야기가 나올까봐 한껏 긴장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예비시모를 일으켜 세우며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우선 나랑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우, 이거나! 너까지 왜 이래? 글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너도 엄마 생각에 동의하는 거야? 지수처럼? 당연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어떻게 동의해. 장인어른 장모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엄마랑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이거나, 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단 말이야. 아니, 김서방. 자네 왜 그러나? 사부인께서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앉아서 들어봐야지.
우선 진정하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자고. 아닙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엄마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난 이대로 못 가. 확실하게 확답받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못 간다고. 네, 사부인.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중요한 말씀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들어드려야죠. 앉으세요, 사부인. 김서방도 함께.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큰 실수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아빠. 오늘 시간도 늦었고 나중에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어머니? 우선 오늘은 돌아가시고 제가 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때 저희 이야기해요. 남자친구와 저는 혹여라도 예비 시모 입에서 아빠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할까봐 진땀 빼며 시모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악착같이 버티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희가 이런다고 내가 물러설 것 같아? 어림없어. 너희가 사돈 모르게 쉬쉬하고 내 말 무시하려는 모양인데 그건 안 될 일이지. 장애가 있는 사돈 때문에 내가 그 망신을 다 겪으라는 거니? 어머니, 엄마 좀! 아슬아슬 줄다리기 하던 시모의 입에서 기어이 해서는 안 될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고요해졌고 제 시선은 서둘러 아빠를 향했죠. 아빠는 예비 시모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다리를 힘겹게 절뚝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우리 지수 표정이 이상하다 싶더라니. 어려서부터 지수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상처받을까봐 친구들 입단속시킨 아이입니다. 남들 시선에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애쓴 아이죠. 우리 딸이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건 대부분 이 못난 아빠 때문입니다. 아까부터 딸아이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니 결국 모든 게 저 때문이었군요. 아빠, 그게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이들이 제 입을 막아선 것도 모두 사돈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지수에게 부탁했어요. 결혼식 날 사돈 못 오게 해달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그 일을 못 오게 하라고요? 아니, 사부인,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 압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쩔뚝거리며 입장한 사돈 모습이 신경 쓰이는 것을요. 그날은 아이들 결혼식 날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날 사돈이 한쪽 다리 철뚝거리면서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안 봐도 뻔하죠. 모두 수군거릴 게 분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날인데 안쓰러운 시선밖에 하실 거예요? 저는 싫습니다. 제 아들 결혼식을 그렇게 망치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날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에요. 먼 친척들이며 사촌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사돈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으세요? 저라면 알아서 눈치 있게 빠지겠다고 했을 겁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 입방아에 오르며 안타까운 시선 받아서 뭐가 좋겠어요? 남편이랑 제 체면도 있고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결혼식장 분위기를 사돈께서 망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잘 아시죠? 지수는 절대 안 된다며 곧 죽어도 사돈이랑 같이 입장할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꼴 못 보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사돈이 직접 약속해 주세요. 그날 오지 않겠다고. 네, 저는... 아니, 아빠. 대답하지 마.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당연히 와야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아빠가 내 결혼식장에 와서 같이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장인어른 축하받으며 씩 올리고 싶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그러고 싶다 하겠죠. 사돈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 사돈이 결정 내리셔야 합니다. 그날 오지 않으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 엄마! 정말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이러는 거 선 넘은 거야.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이러냐고. 앞으로 내 여자친구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마음 이해 못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이렇게 나서준 거 분명 고마워서 할 거다. 결혼식은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지 눈살 찌푸려지는 걸 보며 동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예비 시모의 막말에 엄마와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엄마까지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셨어요. 엄마하고 아빠께 이런 큰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 결혼 때문에 두 분 마음에 못을 받게 된 꼴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부모님께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예비 시모가 한없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렇게 남의 시선이 두려우세요? 좋아요. 정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장애가 있는 우리 아빠 못 오시게 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못 오시겠네요. 뭐? 내가 왜 못 가다니? 장애도 없는 내가 왜 못 가니? 그럴 리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멀쩡한 사람한테 장애가 있다니. 너 미쳤니? 누굴 장애인 취급이야? 어머님만 모르시니 안타깝네요. 성격 장애 있는 거. 어머님 말씀 따라 우리 결혼식은 모두에게 축하받는 중요한 날이니 성격 장애 있으신 어머님은 오지 마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저희 창피하잖아요? 남들 눈에 경멸 섞인 시선 쌓이지 않도록 어머니께서는 집에 계셔주세요. 그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저희를 끔찍하게 위해주시는 분이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뭐? 성격 장애? 이게 보자 하니까 지금 무슨 헛소리를 내뱉는 거야? 야, 내가 너 예뻐한다고 지금 막 나가니? 물론 네 아빠한테 장애가 있으니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한 건 미안하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디 멀쩡한 시어미한테 그따위 소리를 내뱉어? 기분 나쁘다고 막대먹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거 너희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초등학교 교사라는 애가 이것밖에 안 됐니? 내가 진짜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장애가 있는 사돈 두기 싫어서 확 결혼 엎을까 하다가 그래도 너 정도 되는 며느리라면 감수할 만 하겠다 싶어서 참아준 거야. 알기나 해?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입을 놀려? 내가 너였으면 알겠다고 입 닫고 장애가 있는 아빠 못 오시게 했을 거야.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 네가 이렇게 나오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이고 사부인,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니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에 왜 우리 감정을 섞습니까? 지금 애 말하는 거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체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교사 만드셔서 인성은 안 봐도 훌륭하게 컸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꼴을 좀 보세요. 엄마부터 말 똑바로 해. 뭐? 남자친구는 참지 못하고 예비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적잖이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너 지금 예비 사돈 타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무리 결혼하는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엄마는 아무리 체면이 중요해도 그렇지 예비 사돈 집에 와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어? 적어도 나하고 먼저 의논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 여자친구와 장인 장모님 앞에서 꺼낼 수 있냐고.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엄마 논리대로라면 여자친구 말이 다 맞아. 엄마도 올 자격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 오지 마. 뭐?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당연하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흉하게. 조용히 집에 계시죠.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줘서 참 고맙네요. 여기서 어머니 편을 들었으면 저 파혼했을 거예요. 다행히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파혼할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은 성격적으로 큰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아들은 잘 키우셨어요. 올곧게. 예비 시모는 참을 수 없는 화에 소리를 꽥 질렀고 저는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모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미 상처받으신 마음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장인어른 없이 저희가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셔서 예쁜 따님 손잡고 입장해 주시고 결혼 축하해 주세요. 장인어른 안 오시면 저희도 결혼식 올릴 생각 없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못 오시게 할 거고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제 여자친구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라도 끊을 각오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할 테니 혹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마음 복잡하실 것 같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어나서 예비시모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비시모는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남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결국 끌려나갔어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분위기 속 흐느끼는 엄마와 아빠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빠 곁에 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미안해.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못난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내가 정말 우리 딸한테 지은 죄가 크구나. 아니야.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했는데. 그러니까 내 결혼식에 꼭 와야 돼. 알겠지? 나 아빠 손잡고 입장하고 싶어. 그래. 부족한 아빠지만 아빠가 우리 딸 손 꼭 잡고 같이 걸어줄게. 우리 가족은 셋이 함께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여러 감정이 섞이더군요. 아빠도 지난날의 여러 순간이 영화처럼 지나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따뜻한 눈물로 서로를 감싸 안았어요. 예비시모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시모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기까지 남자친구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남자친구는 독하게 시모와 연을 끊었어요. 시모가 우리에게 저지른 이야기를 시아버지께 전하였고 크게 실망한 시아버지 역시 남자친구의 뜻을 따라서 시모를 결혼식장에 못 가게 막아주셨습니다. 결혼한 후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시모가 제게 악을 쓰더군요. 너희가 감히 날 빼놓고 결혼식을 올려? 그래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해? 네, 성격장애 있는 어머니보다는 행복하게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 불쾌하거든요. 인연이 진짜 너 한 싸가지 하는구나. 내 아들 꼬셔서 나랑 사이 멀게 만드니까 좋아?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꿰었길래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들어?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어머님 자업자득이에요. 그러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는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 그 뜻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이니 시간 지나서 회복되어 교류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존중해 줄 거예요. 다만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뵙고 싶은 마음 없고 며느리로서 모실 마음도 없어요. 제 소중한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디 스스로 참여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기 바랄 뿐이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님이 용서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나타나면 남편과 아버님께 말하겠습니다. 아버님 무서워하시니 조심하세요. 뭐라고? 야! 시모가 악에 받쳐 소리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어요.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시아버지를 무서워하니 몸을 사리는 듯 보였습니다.
거기다 남편까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시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할 마음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처럼 남남으로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은 간간히 아버님을 통해 시모 소식을 듣는 듯 했지만 저와 같은 생각으로 시모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할 따름이죠. 다행히 저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셔서 늘 감사하지만 죄송한 마음이 항상 따라오네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모시고 챙겨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날의 상처를 잊고 저희 부부를 언제나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 부부는 그 응원에 힘입어 행복한 가정을 지속해서 꾸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